7월 2일 JLBC 뉴스 방송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191제입니다. 김무성 의원, 김무성 의원대로 말하면요,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다.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신자라고 하는데, 나는 배신자 아니고 진짜 배신자가 박근혜다. 저는 그러면 진짜 배신자 박근혜 인신감금 1191제, 이제까지 진짜 배신자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을 원하고 단행무효 방송을 했는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김무성 의원, 저도 몰랐는데 김무성 의원이 한 일주일 전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동안 김무성 씨가 하고 싶었던 또 말을 그동안 많이 참았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뱉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도요, 혈압이 150 이상 올라가는 분들 미리 혈압약 드시고 보시고, 혈압약이 없으면요, 방송 보지 마시고 밖에 마실 나가세요. 저는 그거 유튜브로서 우리 어르신들 홀치는 방송, 그리고 어르신들을 배신자 박근혜로 이끄는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주장대로. 또 김무성 의원 주장대로라면요, 이 조원진, 홍문종 두 사람은 박근혜를 잘못 모셨고, 그리고 호가오이했다. 완전히 여우가 호랑이 밑에서 그냥 한평생 잘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원진 대표에게 탄핵무효에 대해서, 판핵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던 조원진이가 어디 반대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도 조원진 대표 지지 세력들을 활칵 또 이래 열받게 만드는 건데요. 그로부터 우리 공화당이 김무성 전 의원을 고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위치가 점점 쪼그라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들 중에서도 그토록 많게 박근혜 8일 했던 방송들도 전부 다 이제는 다 다른 걸로 다 갈아타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김무성이 얘기에 이제 앵무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개멸세가 뭐라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이 선동도 거짓말도 한두 번 하면 사람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김무성 전 의원이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김무성 씨는 작심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거 진짜 박근혜가 배신자 맞는갑다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현혹돼 가지고요, 또 김무성 대통령 추앙론이 또 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JBC 뉴스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또 석방, 또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쭉 한 길로 걸어왔던 방송들, 오늘 또 구독자들이 쭉 빠지더라고요. 구독자들이 의도적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리 갔다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했던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박근혜 파리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다. 저 뒤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어놓은 들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거 뭐하냐 이런 말 있다고요. 그런 측면을 보면 한편으로는요, 멸시와 갈시 받는 게 저야 그렇지만요, 그래도 자유우파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송에서 보니까 어제도 토탈 하루 종일 방송해 본들 2,000명도 안 보는 이런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전략이 된 것 같아요. 참 한심합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 공화당 잊지 말고 다른 걸 물 갈아타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이 나갔던 구독자들 다시 들어온다 하는데 그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제대로 그냥 이 원칙대로 갑니다. 구독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도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김무성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혈압 있는 분들, 뚝 열리는 분들,
저도 오늘 김무성이 그 인터뷰 풀 내용들을 보니까요, 읽다가 그냥 중단해 버렸습니다. 눈 아프더라고요. 왜 눈이 아프느냐? 물론 또 눈도 좀 아팠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속이 메스꺼워 가지고, 왜 메스꺼웠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배신자라고 그러고 매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 박근혜라는 이름이 대명사지만요, 그래도 박근혜 뭐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 박 전 대통령 호칭을 써도 되는데 박근혜라고 그렇게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김무성이 친구죠. 김무성이 친구죠. 사람이 정치인 이전에 인간성을 갖춰야 되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가 아직까지 진실과 정의의 심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하겠습니까? 뭐 자유우파 국민들, 또 조원진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와 순간 분노, 순간 거기에 대해서 야에라이 배신자야 하면서 침 뱉고 그냥 탁탁탁 하는 거죠. 후다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법도 알아요. 한번 이거 그냥 내부적으로 사람 잘하더만, 내부에서 그 소위 뭐 같이 고소고발하고 서로가 힐들고 이런 거는 아주 끈질기게 잘하는데, 외부에서의 저런 사람들은요, 하다가 멈추고 순간 파다닥 하다가, 파다닥 참 오래간만에 쓰는 말입니다. 파다닥 하다가 그냥 순간 감정돼 가지고 있다 그냥 그 순간 끝나버려요. 여기서 열받고 여기서 우리끼리 열받고 우리끼리 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라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순간은요, 열받지 마세요. 열받는 분들은요, 그냥 음악 들으세요. 배호의 음악 듣든지 아니면 또 임영웅의 뭐 바램이란 노래 듣든지 들으면서 방송하는 게, 그리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저도 뭐 배신자 옹호 방송하는 건데요. 박근혜 배신자, 진짜 배신자, 박근혜 대통령 배신자 옹호하는 방송 건데요. 저들의 시각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JBC 뉴스. 그러니까 JBC가 발전이 안 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뭐합니까? 뭐 구독 눌리달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구독 뭐 눌리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참 뭔지 모르게 잘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백날 뭐 일본에 글 적고 눈 아파가지고 숟가락치 나가지고 그냥 뭐 눈물 흘리고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진실 정의를 외쳐도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진실과 정의가 우선인가 국익이 우선인가라는 것들. 근데 사실 제가 일본의 기본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본질 이런 글들을 적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촛불에 반하는 거거든요. 촛불에 반하면 공격당하면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일본에서의 어떤 우리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확산시키는, 진실과 정의의 어떤 이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진리와 진실과 정의라는 것이 한 일직선에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시각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의 시각을 주장했을 경우에, 누군가 예를 들어 뭐 저에 대한 린치를 했을 경우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뭐 아이고 뭐 영웅이다, 열심히 믿습니다, 뭐 언론인으로서 뭐 합니다. 보면 일본 그 매체에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있겠지 모르지만요, 그 일본 매체 글 읽기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뭐 다시 글 실른다고 다 실어줍니까? 거기에는 일본에서도 쟁쟁한 분들, 검증된 사람들만 글을 실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검증된 놈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일본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반준 전문가 행세를 해왔는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일본 언론에 제기한다는 것 자체도, 또 자칫적으로 이것이 어떤 일본의 어떤 이 위안부를 가지고 또 장난치는 자들의 논리에 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익과 또 진실과 정의 이런 게 충돌되는 양상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고민 많고. 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잘못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누굴 종을 울리느냐? 저렇게 맨날 방송한들 김무성 같은 분들 나와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배신자다. 탄핵에 뭐 김진태가 제일 먼저 앞장섰다. 뭐 조원진이 뭐 그다음에 홍문종이요. 호가호위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잘못 모신 장본인 아니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얘기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공화당과 또 조원진 대표 또 뭐 친박 세력들 또 자유우파 사람들은 발끈할지 모르지만요. 이미 대한민국 개돼지 국민들은 이 김무성 의원이 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지금 유화가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게멜스가 뭐라 했습니까? 독일 히틀러의 어떤 그 집권을 공고했던 게멜스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한 번 이야기, 두 번 이야기, 세 번 이야기하면 진짜 대중들은 믿는다. 거짓도 믿는다라고 말들. 김무성 의원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격하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방어에 놀린데요. 방어에 놀린데도 자유우파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또 조원진 대표 지지하는 분들 이런 데에서는 이 방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요. 상대는 저렇게 박근혜 배신자 조원진 호가호위했다.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요. 오늘에서도 제가 이제 한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니까 파닥파닥 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백날하면 말리면 뭐 하겠습니까? 순간 우리의 분풀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아이고 폐류나 등 역적 등 맨날 했던 되풀이 되는 얘기들. 예? 그런 문제를 참 한번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저는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사실들이 보도됐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에 대한 육하원칙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봤죠. 보니까 이 검색을 해봐도 어디 가도 또 이 김무성이 했던 이런 얘기들 언론에 보도된 게 없더라고요. 다른데 보낸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조원진 대표 지지자들 이쯤 된다 그러면 분노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분노하지 않는 자 조국을 사랑합니까? 분노하지 않는 한 분노하지 않는 분노. 그 분노 순간적으로 댓글 쓰고 그냥 전화통으로 에이 배신, 에이 더럽다라고 이런 식으로 끝내는 이런 것들 뭡니까? 뭐 전혀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고만장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고만장함이. 옛날 같았으면요 진짜 맞아 죽을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착해요. 순진하 몰라요. 우리끼리는 잘 싸워요. 우리끼리 보니까 뭐 죽기 잘 싸워도만요. 야 이거 어떤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아주 잘 싸워. 그러면서 어제 김무성이가 했던 얘기 중에서 또 한 가지 관심 끄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치다. 독재자다. 문재인 독재자다. 실패한 8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독재자다. 그건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제대로 봤는데 지금 이 문재인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이제 어떤 그 김정은의 체제와 게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8번째로 실패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있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나 혼자 잘했어. 내가 권력을 잡았다 하다가 다 실패했다. 문재인 또 그 자칭 문 대통령도 독재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개헌론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김무성이는 지금 이번 집정부제에 대한 굉장히 관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 여의도 더 좋은 세상 그 어떤 그 모임에는요. 이 46명의 원에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았던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친박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전부 다 친박이 아닌 비박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친박들 한 명도 없습니다. 친박들은 뿔뿔이 뭐 김무성 의원 말대로 친박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누구 다 뭐 했냐 이거야. 박근혜 모실 때 누구들 뭉치지 못하고 많으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자기 주장만 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얘기들을 일각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도 형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요,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기가 참 끔찍스럽습니다. 인자는 지긋지긋합니다. 말 그대로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이제야 진짜 말한다.
니지야 진짜 막 누가 진짜 배신자니까 박근혜다. 내가 무슨 배신을 했느냐? 내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 박근혜가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고 김무성을 배신한 것이 나는 박근혜를 배신한 일이 없다. 내가 무슨 박근혜를 배신했느냐? 그래서 왜 내가 배신자라는 등식이 놓느냐, 왜 자신이 배신자라는 등식이 놓느냐면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절대선으로 가장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옳은데 김무성 너는 반대 길을 갔다. 그래서 배신자다. 그런 수준 낮은 이분법이 어디 있냐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순수가 있지 않느냐,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따져보자라는 게 김무성의 주장입니다. 박근혜와 김무성 중 누가 잘못했는가, 최순실이라는 잘못을 정황한 게 누구냐, 바로 박근혜 아니냐. 그럼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지 그 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었다. 질래 질 수 없는 총선을 지게 된 장본인이 누구냐? 박근혜. 박근혜다. 이것도 박근혜, 저것도 박근혜. 부동산 못 잡은 것도 박근혜. 모든 게 박근혜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얘기 했지 않았느냐? 안 했는 이유가 바로 총선 앞두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다. 뭐 박근혜가 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박근혜인데. 그래서 그동안 참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이 탄핵 관련해 가지고도 2016년 11월 13일 자기가 주장했다. 그때 문재인, 안철수, 또 유승민이 다 탄핵 반대했다. 유승민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당장 하야해라고 했다. 하야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자기는 헌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자기가 주장했다. 그때 헌법 절차 밟아야 한다. 국정마비가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왔는데 그 지지율 제로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탄핵을 했고 매주 또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와중에 국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않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제일 먼저 탄핵을 하자고 했지 않았냐. 근데 김진태는 탄핵을 반대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탄핵을 말했다. 반대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탄핵을 주장했다.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처리를 받는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원로회에서 박근혜에게 이제 퇴진 여부, 그러니까 이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 치르자 이것을 갖고 이제 당 의총에 붙었고 결론은 당론으로 정했는데 박근혜가 거부했다. 박근혜가 탄핵 절차를 밟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는 이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안 시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이래 다 낮아졌고 특히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 낙선됐다, 떨어졌다. 그 사람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단 한 명도 국회에 진출 못했다. 아마도 홍문종이라든지 김무성이라든지 김문수라든지 막 이런 이 조원진 대표 또 뭐 이런 분들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열 안 받아요. 물 한잔 마시고 갈까요? 계속 제가 씹으니까요. 물 마시면서 열 한 잔 한번 드세요. 예. 그렇죠. 가스엠님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그게 보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면요. 제가 그 제목을 이야기했습니까? 예? 선생님, 제가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그 제목 톤 다운시키가 달았어요. 더 세게 달면 선생님 졸답니다. 예? 그러니까 별거 가지고 시비 붙지 마세요. 막 날씨도 덥고요. 짜증나고 좀 눈도 아프고 그러는데요. 그냥 그 시비 붙을 사람이 있으면 저 가서 시비 붙으세요. 제목이 뭐 가다? 뭐 제목이 뭐예요? 왜 갑니까? 제목이 뭐 제가 이야기한 겁니까? 그거? 예? 제목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김무성이가 이야기했던 그 사진들 다 이야기했던 것들 다 누가 뭐 언론이 뭐라고 달까요? 박근혜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이래 달아줄까요? 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자극적이고요. 선동적인 걸 안 합니다. 또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제목을 안 달아요. 김무성이가 말했다. 내가 진짜 배신자는 박근혜다. 뭐 핵심 아닙니까? 뭘 알고 나서 얘기해야죠. 이거 무서워요. 저거 무서워요. 뭐 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 김무성이 했던 얘기 중에서 나만 찬성한 게 아니다. 다 탄핵 찬성인 62명 했다. 반대가 56명, 기권이 7명, 무효다 2다. 기권과 무효. 여기서 기권 무효는 이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탄핵 찬성이지만 내가 뽑은 대통령이 찬성할 수 없다 해서 도망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탄핵은 62명이 아니 플러스 71명, 9명 합쳐가지고 71명이 돼야 된다.
71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거는 김무성이가 조정 잘한 것 같습니다. 탄핵은 62명이 아닌 기권 7명, 무효 2명, 그래서 토탈 71명이 찬성했다. 그래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71대 56으로 훨씬 많은 사람이 탄핵을 찬성했다. 71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김무성 선생이 조정해 줬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를 날씬 비판하는 거구 세력들, 거구들이다. 그리고 박근혜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박근혜를 절대선 무오류라 생각하고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다. 제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들입니다. 김무성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유튜브들,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온 것이다. 좋은 학교 나오고 필력이 좀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 역적 배신자라 하는 거다. 그 사람들 물어보고 싶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선택이 무엇이냐 그러면 탄핵 안 시키면 무슨 선택이 있느냐, 아니면 탄핵에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탄핵이 아니었다면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국정은 마비되고 매주 10만 명의 가문에 모이고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 확산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지없어요. 결국 탄핵을 시켰다. 탄핵을 시켰어요. 원리 원칙들. 아까 김무성이가 어제 더 좋은 세상 세미나 모임에서요,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악의 구렁텅이를 빠뜨려 놓는다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 저주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당시에 그들이 앞장서지 않고 촛불 세력에 막걸리 맞서고 또 나가가지고 대통령을 잘 보필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은 탄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탄핵을 시켰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의 촛불의 혁명을 받드는 정권이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그들을 김무성이는 독재자라고 칭합니까? 그리고 이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면 불행이 어떻게 됐겠는가. 탄핵에 관련 촛불의 정체에 대한, 아직 김무성이는 촛불 정체가 어떤 세력들인지 잘 파악이 못하는데요. 제가 이쯤 끝날 때쯤 되면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조중동 언론들이 폭처럼 보도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과장된 보도도 많고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자체적 반성도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자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요, 김무성이는 지나친 보도 아니다. 그게 왜 지나친 보도냐? 언론에 허위 보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을 걸어야지. 당시 왜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훼손죄를 걸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왜 이런 것들 당시 그 유튜브들이라든지 블로거들 왜 이런 사람들 고발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럼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 고발을 해야 됩니까? 예? 대통령이 고발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표현의 자유를 또 없앤다 또 해가지고 왕건이. 그러니까 김무성이는 지금 아주 노련하고 말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33년을 받은 것은 형사재판이다, 탄핵재판과 분리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그걸 왜 정치재판 탄핵을 당했느냐. 그것도 자신이 평범 임명한 이 헌법재판관까지 100% 다 찬성했다. 결국은 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권력을 사인에게 나눠줬다. 그게 헌법 위반이다. 그게 그 점에 분노한 것이다. 최순실에게 나눠줬다. 최순실과 박근혜를 계속해서 한 프레임에 가다버립니다. 최순실의 자서전에 의하면, 회고록에 의하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또 최순실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 만난 게 자신 운명을 바꿨다. 후회스럽다. 지금이라도 안 만났으면 자기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후회하는 글들이 눈에 거슬리더라고. 20만 당원이 뽑은 당대표인 내가 대통령을 독대하려도 안 만나줬다.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 국가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안 만나줬다. 전화 한 통만 하자 해도 안 들어줬다. 내가 그냥 청와대 간다고 만날 수 있는가? 없다. 교환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바꿔달라 해도 정무수석 비서실장 못 바꿔주겠다는데 뭐 바꿔줍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났다. 최순실은 매주마다 만났다. 그래서 국가 중대산 논의했다. 그것도 가장된 얘기인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부여받은 권력을 넘겨준 것이다. 그 대통령이 국민을 부여받은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줬다. 라는 게 이제 김무성의 주장입니다. 박근혜는 권력을 독점했다. 청와대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항을 했어야 됩니다. 전부 다 관련해가지고 뭐 부여받은 권력을 다 넘기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이 마이가 많아 해먹을 대로 해먹은 김기춘도 고개를 숙였다.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다녔다. 다 끌려갔다. 당대표가 됐는데 사무총장을 윤상현 시키라고 합니다. 나 못한다 그랬다. 사무총장 윤상현 시키라니까 못한다 그랬고, 여의도 연구장을 박세일을 시키려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뒀다. 자기가 여의도 연구원장 한 명 임명했는데 결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전 일주일에 3, 4일 아무 일정도 안 잡고 집무실에 아니 간저 자기 방에서 안 나왔다. 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총선 참패, 이 공천 재판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부 대통령이 했다. 전부 이 선거 공천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아요. 이 김무성이 했던 얘기들 중에 이것들은요, 이건 어디까지나 김무성이 주장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할 얘기 있겠죠. 또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라든 친박 홍문종 대표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노느냐. 제가 반응 놓으면 적극 체킹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의 아내로 또 박근혜 사적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윤회가 아니고 최순실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 결정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최순실이 박근혜와 통하는 거 들은 일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물어봤는데 최순실이 위압적인 자세로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마치 점쟁이가 점 보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 깜짝 놀랐다. 왜 친박들은 탄핵할 때 아무 소리 안 하다 이제 와서 난리냐. 그 당시에 한마디도 안 했지 않느냐. 탄핵할 때 한마디 안 했다. 조원진 대표 탄핵에 관련해가지고 반대한다는 얘기. 그때 제가 팩트체크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친박 세력이면 조원진 대표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다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내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다 찾아봐라. 의청을 여러 번 열었는데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 본회의 탄핵 표결하러 갔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당내를 정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조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당시 CCTV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그랬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이 중요한 얘기 이런 것들요 그냥 지내시면요. 이 정치인들 한마디 한마디는 역사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언론에 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박 세력들 중에서. 그때는 조원진 대표를 지칭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원진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느냐?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조원진 대표가 그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의총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탄핵에 대한 반대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그것은 뭐 유령이 이야기했던가? 조원진 대표가 아닌 조진원 대표가 해서 이야기했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오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원진 대표 지지하는 분들요 단디 잘 새겨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해야 됩니다. 아니면 굳어져 버립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정반의 원리들 뭐 반대 또 이 자기 주장하는 것도 반대 주장 펼치면서 그 서로가 어떤 얘기에 대해서 진위 게임으로 펀져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것도 굳어집니다. 뭐 김무성이 배신자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맞는다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제는 예를 들어 이 김무성이는 좀 뉴스메이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원진 대표의 이제 포털 사이트에 기사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사 검색을 했는데 조원진 대표 기사는요 지난 6월 25일 날 현충일 때 그 약간 그 보수파 성향의 그 인터넷 뉴스에서 한번 다루었고 그 위에는 조원진 대표 1심 그때 벌금 100만 원 받은 거 이것만 놓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조원진 대표 기사 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은 계속해서 기사 쏟아집니다. 우리가 권력의 세계가요 이쪽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뉴스메이커가 됐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뉴스가 알려진다는 것들입니다. 국민들에게 뉴스가 알려지면 국민들은 그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 믿어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제일 큰 배신감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도 또 당대표인 김무성만 박근혜를 만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친박 실세들도 아무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그런데 최순실은 만나가지고 연설문 고쳐주고 어떻게 중요 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 배신감을 느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할 적은 말이 많습니다. 이 박근혜에 대해서 옥중 메시지도 약하다. 좀 세게 나갔으면 됐는데 그런데 옥중 메시지 이 자체도 별거 아니더라.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영향도 없다. 그리고 이 통합당이 박근혜 당이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역작용을 일으켰다. 조은진, 홍문종 그 사람들이 꼭 선거에 출마했어야 되느냐. 나는 책임을 지고 오래전에 불출마 선언했는데 누구들 왜 출마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들 친박이라고 얼마나 호가호위했느냐. 그런데 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나는 지금 공유사무실을 열었다. 전직 의원 46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핵심 친박 핵심들은 뭐하고 있는가? 누구들 뭐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뭐 조은진 대표는 홍문종이 지금 뭐하고 있나? 이거예요. 이 모임은 자기들이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권해야 한다. 우리가 미랄이 되기 위해서 한다. 킹메이커 자기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뭐 친박했던 사람들 다 아무도 하진 못하고 다 흩어져 놓고 뭐들 뭐 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 지금 야권에 이제 후보들이 없지만 그래서 흥행이 시작되고 장이 펼쳐지면 결국 용이 탄생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김무성이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이런 얘기들을 뭐 더 나열하기에는요. 여러분들 또 혈압약 하나 더 모여야 되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뭐 여러분들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요. 김무성이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올려놓을게요. 기사로. JBC 뉴스에 올려놓을게요. 인터넷 신문에.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기 대선 또 호남의 역할론들 이런 것들이 장문의 인터뷰가 됐기 때문에 그거 다 여러분들 보기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 때문에 구속됐습니까? 그 촛불 집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 문재인은 촛불 집회를 혁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자유파들은 권력 찬탈,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2010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박근혜 정권 비상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2016년도 민중총궐기 때 다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좌파 혹은 또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민족방역자 박근혜 처단, 노동자 주인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면 혁명정권 가자, 사회주의가 답이다, 미제 몰아내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 탄핵가 뭡니까? 이것은 체제 체인지시키려는 좌파들의 저는 이 체제 전환 뭐 우리 공화당이 말하는 쿠데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고 탄핵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구호들이.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런 것들에서 예면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넣은 적개심, 반목,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끔찍한 살인, 파괴, 퍼포먼스를 국민축제, 문화축제, 평화시 등으로 입이 침이 마르도록 미화를 시켰습니다. 친북 세력과 무관한 지식인조차도 촛불 장치를 대의제, 이 광장 정치 칭송했습니다. 이거는 촛불 시위는 북한과 연계한 좌파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체제 체인지 운동 일환이 있다라는 게 이동복 전 의원이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를 얘기했던 국무총리 노재봉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재봉 씨는 촛불 집회 당초 계획은 대통령 탄핵이 아니었다.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시키면서 체제를 약화시킬 목적이었다. 그 밖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당초의 목표 의도와는 달리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체제 탄핵의 지름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게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은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김무성은 이런
체제 이 체인지 또 체제 전복이라는 것들이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얘기했던 촛불이 그렇게 들고 강함을 메고 배웠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 무력시키고 나가 체제 전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시에 여권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논리 아닙니까? 근데 같이 덩달아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앞장서 버립니까? 이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전복활동 핵심부가 평양에 연계된 친북 좌파로 구성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노재봉 전 총리가 밝힌 내용입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요, 평양의 난파 간첩은 간첩이 아니라 투쟁의 동지로 감정되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런 사정을 이제는 자랑으로 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지적하면 거구고 또 이에 대해서 동조했던 자를 비판하는 내가 무슨 배신자 역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 시위 혼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어떤 그 사회 전체주의적인 위험성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최순실 탄핵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를 강적으로 부풀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탄핵 선동 세력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래서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전체주의적인 민중 주권론을 내세워 가지고 다수 국민과 국회, 언론과 사법기관을 급박해 가지고 결국 현재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조성한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 주장. 네? 또 이 조은진 대표는 이 촛불 집회 탄핵에 대해서 불의의 권력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으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력을 잡았던 이런 세력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나라, 이 구조에 있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 이 촛불 집회의 본질, 정체, 그리고 탄핵의 본질, 목적, 방향, 또 이것이 대통령 구속에 따른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가면 전 세계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교민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의혹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김무성의 말 그대로 박근혜 배신자, 진짜 배신자, 그걸 동조해야 된다 이겁니까? 아주 김무성이도 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끼리 이제는 편을 가르는 하나의 시골 온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반드시 날아갑니다.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요. 이 역사의 물줄기, 진실의 물줄기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은진 대표 말대로 탄핵의 강을 건넜던 자들 중에서 유승민이와 김무성이만 지금 이 구명 조끼 입고 건넜다. 그런데 건넌 게 아닙니다. 바로 건너자마자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여우를 피하니까 소위 호랑이를 만날 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곧 들어올 겁니다. 최근 들어 김무성의 이런 이 일직선 발언들, 물론 본인에 대한 억울한 해명당했다는 목적성도 가지고 있겠지만요. 이것은 역사와 어떤 이것은 또 진실, 정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반발, 거기에 따르는 또 이 비판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오늘 김무성이는 권력 체제 개편들 여전히 이번 집정부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 시그널이 아마도 지금 46명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얘기 중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지나가야 알겠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인들이 그동안 핵심 부서에 있으면서 이 나라를 이끌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을 무시하고 안 만나줬는가?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왜 김무성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거구 맞습니다. JBC 뉴스는 거구입니다. JBC 뉴스는 거구고 이제까지 김무성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배신자 박근혜를 지지했던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 박근혜 방송은 놓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같이 가자는 게 아니고요. 가치입니다. 추구하고 싶은 가장 좋은 핵심 모토입니다. 모토. 자, 뭐 아마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전당대 모레면 전당대인데요. 모레 전당대 앞두고 뭐 괜한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알 거는 알고 갈 건 가야 됩니다. 갈 건 가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 헷가다 갑니다. 전부 다. 아이고 김무성이 말이 맞다. 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당했지. 아이고 나는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도 사다 봅니다. 라는 주장들이 많이 쑥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총선에서 검증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총선에서도 봤고요.
그 참 소위 말하자면 너희들 총선에 있었으면 나가도 아무 뭐 국회의원 당선도 못하고 소위 꼬우면 출세라 이겁니까? 꼬우면 출세라. 자, 뭐 오늘은 이쯤 얘기하고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요, 뭐 저도 혈압하고 저부터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꾹꾹 참고 막 방송을 했습니다. 아주 역겨웠습니다. 역겹고 하지만 역겹은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제대로 대응을 해주죠. 와 해가지고 분노, 그 일식의 분노 자체는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넘기기는 너무 하지만요 이것이 하나 역사의 메모가 되는 순간부터는요 자칫 조원진이나 조원진 대표 지지자는 우리 공화당이 역시 역적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적 행위들이 더욱더 굳어질 수 있다. 그 프레임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프레임에 빠져올라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